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세계는 분명히 방향을 잃었다. 국제회의장에서 오가는 말들은 점점 거칠어졌고 뉴스의 첫 장면은 전쟁과 충돌이 차지한 지 오래다. 강대국들은 다시 힘의 논리를 앞세우며 협력보다는 압박을 선택한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인류가 합의한 기본값이 아니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장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분노, 그리고 정치 언어가 설득이 아니라 적을 규정하는 무기가 된 나라들을 나는 직접 취재해 왔다. 이런 장면들은 이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일상이다. 시민들은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고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갈라진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고 법은 있지만 신뢰는 사라진다.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는 이 풍경은 기자로서의 나를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붕괴, 또 하나의 실패. 솔직히 말해 나는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 혼란의 시기, 국제사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몇몇 나라로 모이기 시작했다. 세계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묻게 된다. 과연 어떤 나라는 아직 버티고 있는가? 어떤 사회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가? 그 질문의 중심에 예상보다 자주 등장한 이름이 있다. 대한민국이다. 해외 언론에서 한국을 다루는 방식도 분명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분단과 전쟁의 기억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기술력과 제도, 그리고 시민의 선택을 분석한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영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나 역시 취재 현장에서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이 질문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국제회의장에서, 취재 현장에서, 그리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꺼냈다. 왜 어떤 나라들은 이렇게 쉽게 멈추는가? 그리고 왜 한국은 아직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어느새 분석이 아니라 불안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든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이다. 그러나 단순히 앞선 기술이 아니다. 한국 기술의 핵심은 위기 속에서 멈추지 않는 구조에 있다. 많은 나라들이 기술을 처럼 외친다. 혁신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지만 실제로 시스템에 녹아들지는 못한다. 한국의 기술력은 다르다. 그것은 산업과 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제조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인상은 속도였다. 결정이 내려지면 현장까지 전달되는 시간이 짧다. 위기가 오면 부처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동시에 움직인다. 이것은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신뢰와 경험의 결과다. 조선업,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한국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불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 산업들은 모두 세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야들이다. 그리고 동시에 멈추면 안 되는 분야들이다. 한국은 이 영역에서 아직도 기준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제도만으로는 이 설명이 완성되지 않는다. 결국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나는 공장 노동자, 연구원, 공무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을 만났다. 그들의 공통점은 위기 앞에서 놀라울 만큼 담담하다는 것이었다.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불만도 많고 갈등도 크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이 오면 이 사회는 다시 움직인다. 파업과 시위가 끝난 다음 날 사람들은 다시 출근한다.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대한 불만 속에서도 일상은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힘이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다. 영웅도 아니고 특별한 인물도 아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 평범함이 이 사회를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힘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 연구원의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일해왔다. 그래서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이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담겨 있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욱 선명해진다. 비슷한 경제 규모, 비슷한 기술 수준을 가진 국가들에서도 위기가 오면 시스템은 쉽게 멈춘다. 정치적 갈등이 산업을 멈추고 사회적 분열이 정책을 마비시킨다. 한국도 갈등이 없지 않다. 오히려 많다. 그러나 그 갈등은 제도 안에서 폭발하고 다시 제도 안으로 수렴된다. 이 점은 해외 기자로서 나에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 민주주의가 조용하지 않지만 끝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부르는 이유는 여기 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물론 한국도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금융위기, 전염병, 지정학적 압박. 그때마다 한국 사회는 흔들렸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았다. 실패를 인정하고 시스템을 고치고 다시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대응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는 사나는 이 나라를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자로서 나는 늘 의심부터 배워왔다. 그래서 한국을 볼 때도 처음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의심했고 비교했고 냉정하게 기록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메모의 방향이 바뀌었다. 왜 이 나라는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는가? 왜 갈등 속에서도 시스템은 작동하는가? 이 질문은 점점 개인적인 고민이 되었다. 실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다. 기자로서 나는 늘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기록하라고 배웠다. 그래서 이 나라를 볼 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메모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관찰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다시 기준점을 찾고 있다.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끝까지 작동하는가를 묻는 시대다. 그 질문 앞에서 한국은 조용히 대답하고 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 이 자부심은 과시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저 수십 년 동안 위기를 견디며 쌓아 올린 결과다. 세계가 흔들릴수록 한국이 다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감동이 아니라 사실로서 전하고 싶다.
이것이 지금 세계가 한국을 다시 바라보는 진짜 이유이기 때문이다.